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오는 6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달 말 공청회가 열리면 윤곽을 드러낼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이 홍천 용문간 철도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이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국가기본철도 계획안을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홍천 용문간 철도 구간은 34km. 한때 기본계획 수립비 10억 원이 배정됐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과 노선 선택이 엇갈리면서 3차 철도망 계획에선 아예 제외되는 등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제1국비 반영 사업으로 선정돼 이번엔 국가기관 철도망에 포함돼 공청회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는데 이제 공청회 안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적인 그런 어떤 압박 작업을 지금 강원도와 저와 그다음에 홍천군이 합심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오는 6월 확정된다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 조사와 보상비의 국비 확보 등 갈 길이 멉니다. 이미 기재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긴축 재정을 예고해 계획안에 포함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5년마다 바뀌는 국가철도 계획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그런 측면들을 또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에 대한 비율도 높이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지만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 급변하는 정치 국면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강원도와 홍천군이 이달 말 공청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에 하나인 스마트 그린 산단 35곳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도 구정면 일대에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문가 정책 제안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30년까지 전국 35곳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의 하나로 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에너지 다소비, 환경 문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노정해 왔습니다. 이에 산단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탄소 배출량 25%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릉과학산업단지의 분양을 마무리한 강릉시는 구정면 일대에 새로운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10만 제곱미터가량의 대규모 산업단지 부지가 있고 부산과 인천, 서울 남북권, 고성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잇따라 확충돼 산업단지 부지로는 최적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KTX 강릉선 남강릉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로 불립니다. 강릉시는 이 일대에 이허브 그린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실현하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다시 흡수하는 탄소 중립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허브 그린 산단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에너지가 새로운 전환점에 맞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탄소 배출이 가장 최소화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석유나 석탄 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는 더 이상 생존력이 없다며 궤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인상시키고 탄소 국경세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재생에너지 사용 중심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대안 마련도 조언했습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제 관계자들이 조합의 형태든 무슨 형태든 들어와서 수익이 다시 우리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한편 강릉시는 정부의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를 지능형 교통체계나 스마트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시 의회가 2인 1실의 의원실을 1인 1실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결국 철회했습니다. 최근 관용차 사적 이용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의원들의 엉뚱한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할 4월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모임방에 모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등 6명을 제외하고는 16명의 시의원들이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9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1인 1실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논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주시가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돌연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의원들하고 검토해봤지만은 현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걸로 연기 검토했습니다. 시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석연 의장은 지난달 관용차를 타고 자신의 밭에 갔다가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게 엄청 많겠지. 공무원 찾아보면 근데 많고 부조리했는데 사실은 사적으로 쓰면 안 되지.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차 사적 이용은 징계 대상인데 제 식구 감싸기인지 이를 징계하려는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갑질 논란과 관련해선 익명조사인 만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시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와 그 시의 집행부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다.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면 그게 그 시의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시작점이 아닐까. 이번 8대 시의원들의 임기도 1년 남짓 남아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도 선거지만 내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에 걸맞는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더 큰 권한을 가져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데 형량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재판이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을 찾은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임명해. 이러한 시민들의 공분이 모아져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무거운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과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 영상을 재판매한 중학생들. 등급을 매겨 입장료를 받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15,000여 개를 팔아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인 17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이 노예 작업할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공고까지 올려 제2의 N번방을 만든 일당들. 이들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주범인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군.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33차례나 작성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이 지난달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공범 2명도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매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27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2,200여 개를 저장한 20대 남성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게 집행유예의 이유였습니다.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대수롭지 않다라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석 달 만에 600명대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서 4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상이나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도록 추진합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인 경우 비수도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비수도권 보건소에서 증상 구분 없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수 시절 제자 채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원도는 박 원장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구원을 책임져온 원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제기된 인사채용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내일까지 인사사무검사를 진행해 지난 1년 동안 강원연구원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로 예정됐던 육군 8군단의 해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8군단의 해체 시기를 당초 계획한 올해 말에서 2023년 이후로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삼척의 23사단 본부와 상급 부대인 8군단 본부를 해체하고 22사단은 3군단으로 통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2사단 관할인 동해안 최전방에서 노크 귀순, 해엄 귀순 등 경계 실패가 잇따르면서 22사단 경계작전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8군단 본부를 남겨두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 목소리가 충북 단양에서 이어졌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투쟁위는 쌍용양회는 침출수가 유출되더라도 쌍용천에 도달하는데 1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지만 녹색 형광 물질을 풀어 실험한 결과 단 3일 만에 쌍용천과 서강으로 유입됐다며 영월과 단양, 제천 지역의 환경 파괴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인 영월과 인접 지역인 제천과 단양 주민들은 내일 영월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에너지 빈곤 가정에 나눔 키트를 선물했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과 에너지 빈곤층 500명에 마스크와 쌀, 국수, 휴대용 선풍기 등 5만 원 상당의 나눔 물품을 담은 5만 가지 행복 키트와 함께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립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 비용으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 베스를 6월까지 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당과 교곡 등 저수지에서 포획한 베스를 수산자원센터에 가져오면 1kg에 5,000원을 지급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베스가 급증하자 지난해 영동 지역 최초로 수매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